안녕하세요, 회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두부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켈른 방향입니다. 켈른 방향인데 생각보다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화요일이 가장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많이들 도와주시고 해서 주문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독일어가 제가 짧기는 엄청 짧은가 봅니다. 업장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큰일입니다, 이 독일어 때문에.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두부라는 거 자체가 프레시한 두부기 때문에 거의 유통기한을 일주일로 보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배달을 하면 다음 주에도 꼭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서 보통 두부 공장에서도 연락을 따로 안 드리고 만약에 오늘 2통 받았으면 내일도 2통, 만약 추가로 필요하면 연락을 더 주거나 필요가 없으면 연락을 따로 줍니다. 이번 주는 뭐 몇 통을 더 갖다 달라, 아니면 이번 주는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외에는 그냥 원래 가던 통수대로 배달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두부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제 4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한 거예요. 어차피 매주 두부를 팔아야 되고 두부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뭐 한 번에 2-3주씩 받아 놓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매일 받으면 좋죠. 매일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치씩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서 두부를 요리를 하거나 두부를 판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켈른 배송 마치고 다 배송 마쳤어요. 다 배송 마치고 듀셀도르프에 또 새로운 거래처의 연락처를 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러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켈른 방향 쪽에 다른 두부 공장도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뺏기긴 뺏겼더라고요. 한 2-3주 정도 배달을 안 하면 바로 뺏기는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두부는 싼 품목이긴 하지만 음식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품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한식이든, 특히 뭐 베트남 식당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두부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주 배달을 안 하면 바로 거래처를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영상에 듀스부르크를 문 닫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쪽 듀셀도르프 쪽에 두부를 배송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사장님 아드님이 제대로 된 인프를 안 줬어요, 사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연찮게 4군데만 해서 배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당연한 듯이 이제 이번 주도 원래 저번 주에 갔던 방향대로 배송을 했죠. 그런데 한 도매 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슈퍼죠, 슈퍼. 그 업장에서 나는 너희한테 주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잠깐만 기다려 봐라 하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막 걸더니 이제 자기네 같은 식구의 슈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희 두부 있냐 없냐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말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몇 통만 줄래? 그래서 통수 내려주고 영수증을 당연히 발급을 했죠. 영수증을 발급을 한 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 우리 집 주소로 영수증을 발행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집 주소, 이 가게 주소가 뭐 잘못됐어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네 가게 주소로 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끊어야 돼 말을 하니까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빈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못 알아들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빈 영수증을 주고 여기다가 그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는 그 주소지를 적어달라. 다시 재발행을 해야겠다 얘기를 하니까 와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뭐 독일어도 못하고 어쩌저쩌 막 혼자 열을 내는 거죠 이제. 그러더니 그냥 사인해주고 알았어 가 그러더니 영수증을 휙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럴 때는. 뭐 진짜 뭐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제가 직원이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싸웠겠죠. 뭐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든 말든 싸웠겠죠. 근데 막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슈퍼를 나와서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거기 연락처가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그 저한테 주신 서류 중에 맨 뒤에 그쪽 뭐 빈 어쩌저쩌 거기에 대한 연락처가 있더라. 근데 지금에 와서 전화를 한들 무슨 상황이냐, 벌써 일은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거를 해명할 수 있는 독일어 실력이 안 되니 뭐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그러면 내려와라. 수고했고 내려와서 거기를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맨 마지막 집으로 지금 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다시 하나호 방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다른 연락처 주신 곳에 찾아뵀는데 뭐 자초지정은 들어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집도 뭐 한 2-3주 정도 됐죠. 지금 벌써 2-3주 정도 된 상황에서 두부 배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중국분이 하는 두부 공장에다 연락을 해서 두부를 받은 모양이에요. 일단 그래서인지 뭐 한국 무슨 두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두부 받았어요 라고만 하고서는 그냥 눈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문제들을 일단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한번 거래를 트면 일단 뭐 제 나름대로의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하면 저한테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오히려 연락처라든지 자세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배달을 오냐, 오면 몇 시 정도에 배달을 올 수 있냐, 그리고 금액은 얼마고 만약에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문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은 뭐 저쪽 중국분이 하는 두부 공장에다가 물건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바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어찌 됐건 간에 그분들도 아마 그쪽 중국분이 하시는 두부 공장에다 거래를 하시겠지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 계속 자기들도 몇 년 동안 지금 두부 공장을 운영하는 두부리 그쪽 그 중국분이 하시는 쪽에다가 거래를 했지만 혹시나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두부가 배송이 안 된다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저한테 주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서로 간에 기분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가면서까지 뭐 사업 번창하세요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 그 식당을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한 끼 먹은 적이 있는데 뭐 저 혼자 간 건 아니고 다른 쪽 사장님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한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일단 뭐 저번 주 화요일도 디셀도르프에 4군데를 소개를 받아서 갔고
오늘도 4군데 연락처를 받아서 갔는데 그 4군데 중에 2군데는 겹치는 데였어요. 겹치는 데였고 2군데인데 한 군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나머지 한 군데는 거절당했고요. 그리고 저번 주 화요일날 갔던 거래처에서 그렇게 좀 되먹지 않은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거죠. 사실 뭐 독일어를 제대로 못한 제 잘못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 사람이 독일어를 잘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얘기 좀 좋게 뭐 해도 됐었는데 굳이 그렇게 영수증을 던져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거래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할 듯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두부를 안 받고 다른 쪽에서 같이 받아서 자기네들이 소모를 시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은연중에 좀 기다리라고 해서 냉장고를 잠깐 봤는데 그 중국분이 하시는 두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일단 어찌 됐건 간에 화를 좀 많이 냈습니다. 내셔가지고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지금 사실 오늘 도르트문트나 윈스터라는 동네 쪽에도 배송을 가라고 저한테 연락처를 주셨는데 진짜 뭐 한 통이 됐든 2통이 됐든 주문을 받았으면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사실. 근데 뭐 주문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가까우면 말을 안 하는데 여기 그 뒤셀도르프에서 도르트문트 민스터까지는 100km가 넘고요. 도르트문트까지도 한 70km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두부 예약을 해놨으면 진짜 뭐 중간에 어차피 복음이라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있어서 다음번에라도 이렇게 영업을 하고자 가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연락처만 주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왕복으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갔다 오기가 사실 너무 애매합니다. 보통 뭐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기존에 계속 거래하고 있는 업장 사장님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처음 거래를 터야 되는 입장에 전화의 독일어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독일어를 접했던 뭐 어린이부터 접했던 아이들이나 뭐 유학생으로 와서 독일어부터 시작했던 친구들하고는 전혀 틀려요 사실. 발음 자체가 그다지 좋은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참 창피한 일이긴 한데 일단 한국말로 두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예 알아듣질 못합니다. 못 알아듣고 토프라고 해야 되죠. 토프. 근데 제 발음으로 토프해도 못 알아들어요.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주하면서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 오죽하면 전화로 하면 더 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사실. 너무 반성이 됩니다. 언어를 해야지 하면서 참 안 되네요 언어는. 어제 같은 경우도 은행에 갑자기 한국으로 따지면은
저거 공인인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공인인증서 같은 거를 이제 독일에서는 공인인증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포토탄이라 그래가지고 바코드 찍어서 비밀번호를 받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업자 통장을 개설을 하고 계속 허가가 안 나와서 영업을 못 하니까 통장을 열어볼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 목요일부터 저희 업장이 영업을 시작해서 이제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제 통장을 열어봐야 되는 게 이제 순서잖아요. 통장을 여는데 그 포토탄이라는 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막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타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못했죠. 포토탄이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가니까 다시 재발급을 받으려면 클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클릭을 했는데 그 은행의 사이트가 나오더니 서류를 출력을 해서 다시 보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서 다시 신상을 쓰고 주소를 다시 쓰고 해서 그거를 우체국으로 가서 그걸 우체통에 넣고 보냈습니다. 등기로 보냈어요. 빠른 우편으로. 여기는 보통 우표 값이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80센트고요. 80센트면은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1,100원 정도 되겠죠. 등기라고 해서 그냥 빠른 우편이라고 있어요. 빠른 우편. 빠른 우편이 3유로 30입니다. 3유로 30이면 한 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등기 있죠. 등기. 독일에도 등기 개념이 뭐냐면 수령인이 반드시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비싸가지고 거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거로는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서 사실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몇 가지 현재 보내는 게 있는데 그 은행에 보내는 거는 일반 우편으로 해서 80센트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랬는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이제 사업자가 저희 아내 이름으로 돼 있어서 아내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독일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 아내가 영어를 좀 해서 그 은행 직원하고 영어로 대화를 한 결과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돼서 이거를 월요일날 저번 주 일이니까요. 월요일날 되면 은행을 방문을 해서 어떻게든 손짓 발짓해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통역하는 동생한테 얘기해서 좀 부탁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월요일날 돼가지고 이제 어찌됐건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자. 근데 계속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니 그러면 우리가 은행을 직접 가서, 그러니까 독일은 일반 은행도 있고요, 사업자만을 위한 은행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점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사업자 컨트롤을 하러 왔어. 그러니까는 우리 은행은 그걸 취급할 수 없으니 저쪽 동네 은행을 가길 바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버오젤이라는 동네에서 사업자 통장을 내려고 하니까 오버오젤에서는 사업자 통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 그 옆 동네인 바톤북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라 해놓고 그쪽 담당자랑 예약을 잡아주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 월요일날 그 바톤북이라는 동네 사업자 통장 그 담당자를 만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이 프랑크푸르트 지역 배송이라 좀 일찍 끝났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학교 끝나고 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또 학교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숙제를 하러 또 학교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밥을 먹기 전에 좀 한 15분, 20분 시간이 남아서 혹시나 할까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저희 아이한테 만약에 전화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네가 좀 얘기 좀 해라. 옆에 엄마가 있어서 엄마 본인 확인하면 엄마가 대답을 하면 되니까. 근데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통화 중이고 다시 걸어라 해서 끊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아이가 다시 학교로 밥은 다 먹은 상태였고요.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안 되면 학교 가자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또 독일어로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래?
저희 아내 전화기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전화번호가 입력된 게 아마 본인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 물어보지는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볼래? 그러더니 뭐 막 자판 두들기는 소리가 막 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냥 뭐 한 1분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지금 내가 처리했으니까 한 30분 후에 될 거야, 그때 다시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지호가 너무 상냥하게 고맙습니다 하고선 끊었어요. 그래서 지호가 아빠,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30분만 기다렸다 하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고마워. 이제 저희 아이는 학교를 다시 가고 한 10분 15분 기다렸나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켜고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언어를 못하니까 몸이 고생을 하는구나. 만약에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 통화가 안 됐으면 저희는 또 그 서류를 들고 은행을 가야겠었죠. 뭐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독일어가 안 되니, 제대로 안 되니, 소통이 안 되니 그 사장님은 짜증이 나셨던 거고, 그래서 화를 내셨던 거고, 저는 그 화에 괜히 저까지 기분이 나빠졌던 거예요, 사실. 원인 제공은 제가 한 건 맞기는 한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촬영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원인 제공자인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지 제대로 듣질 못하니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서 사업을 하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왔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판매되는 거 보니까 그래도 헬름 방향에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돼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만 보고 기분이 그냥 단순히 좋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런 행동들을 보니까 기분이 또 안 좋았던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다 내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독일어가 한순간에 늘지는 않겠지만 여태까지 8년을 살면서 지금 이제 만 8년이 넘었죠. 19일이 만 딱 8년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만 8년이 지나서 이제 9년째로 넘어가긴 하는데 참 너무나 창피합니다, 사실. 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이제 아시는 분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가족끼리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독일 온 지가 한 8년이 넘었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 언어도 제대로 못하고 언어적인 부분에 걸리면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진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너무 살기 바빠서 언어가 안 되니 일단 뭐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뿐더러 또한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유롭게 온 상황이 아니니 매달 일을 해야만 그 달에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진짜 뭐 홀몸으로 유학생으로 와서 독일어부터 공부를 했으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내와 아이와 같이 와서, 그때 당시 아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2살짜리 애기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으니
내가 내 발전을 위해서라도 독일어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피곤하다고 내가 언어를 못하니 집사람 보러 아내 보러 네가 좀 독일어를 공부를 해라 라는 식으로 아내한테 미룬 것도, 또 아내는 육아가 힘들다 보니 육아 핑계로 그래서 독일어를 못한 거에 대한 저와 저희 가족이 문제가 됐던 거죠. 이제 10살인 애한테 통역을 맡기고 있는 저희 심정이 사실 좀 답답합니다. 어찌됐건 독일어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단어를 외우는 것도 단어를 외우는 거지만 내가 진짜 들어야 될 말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들에 대한 답변의 말들까지도 생각을 해내서 문장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명 뭐 영어로 따지면 수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답변이 오겠다, 아니면 뭐 그런 식 어떻게 해서라든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쭈스.